아들아, 이 돈을 가지고 과거 시험 잘 보고 오너라. 하지만 그날 밤 저 노인네 돈이나 뜯어서 노름자금으로 써버려야겠구만. 에이, 나와 이 노인네야. 그렇게 어머니는 싸늘하게 죽어가고, 한편 한양에서는 장원급제 김가 길동.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어머니.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대답 없는 어머니만이 반겨주고 있었는데, 어머니.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나흘길 떨어진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가난했습니다. 땅이 척박해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았으며 그마저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으며 이름은 길동이었습니다. 길동의 어머니는 10년이 넘도록 남의 집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아침에는 양반집 마당을 쓸었고, 낮에는 밭에서 김을 메었으며 저녁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손마디가 굽어 펴지지 않았고 손등의 피부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으며 지문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에서 피가 배어 나왔고 여름이면 땀띠가 올라 골맞으며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장터에 나갔다가 버려진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붉은색 자투리 천이었는데 누군가 옷을 지으며 남긴 것이었고 구석에 얼룩이 있었지만 쓸만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주워 집으로 가져왔고 밤새 기워서 보따리를 만들었으며 붉은 보따리였습니다. 이 보따리에 돈을 모아야지. 어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길동이 공부를 잘했고 과거 시험을 보고 싶어 했으며 과거를 보러 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돈도 필요했고 글방 선생님께 드릴 예물도 필요했으며 시험 볼 때 입을 옷도 장만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엽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품삯을 받으면 한 입, 두 입씩 떼어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밥을 굶어도 엽전은 떼어 놓았고 옷이 해져도 엽전은 아꼈으며 오로지 아들을 위해 모았습니다. 장독대 뒤은밀한 곳에 보따리를 숨겨두었고 가끔 꺼내 엽전을 세어보았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이건 우리 길동이 장가 미천이고 이건 과거 비용이고. 어머니가 엽전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였지만 어머니에게는 따뜻했고 아들의 미래였으며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엽전을 다시 보따리에 넣고 꽁꽁이 묶었으며 숨겨두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길동은 16이 되었고 글방에서 가장 뛰어난 학동이 되었으며 선생님께서 칭찬했습니다. 과거를 보아도 될 실력이라고 한양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훌륭하게 자랐고 이제 세상에 나갈 때가 되었으며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엽전이 제법 쌓여 있었고 은비녀 하나도 들어 있었으며 이것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받은 유일한 재산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엽전을 세어보았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비용과 석 달 정도 머물 비용이 되었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껴 쓰면 될 것이며 만족했습니다. 길동아.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길동은 공부하다가 고개를 들었고 어머니를 보았으며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름 후에 한양 가거라. 과거 준비를 해야지. 어머니의 말에 길동은 눈이 커졌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되었고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며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저 없으면 누가 밭을 거들어 드립니까? 길동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마라. 애미는 혼자서도 잘한다. 너는 가서 공부만 하면 된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길동은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져 있었으며 이 손으로 자신을 키웠다는 것이 가슴 아팠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길동은 짐을 꾸리며 소리를 들었으며 고기 삶는 냄새가 났습니다. 길동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기를 삶다니 명절도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백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뒤뜰에서 키우던 씨암탉을 잡아 백숙을 끓이고 있었고 파와 마늘이 둥둥 떠 있었으며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길동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길동이 말하려 하자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가 떠나는 날인데 보양식 좀 먹어야지. 한양 가면 고생할 텐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길동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닭은 어머니가 3년 동안 키운 것이었고 알을 낳아 팔아서 푼돈을 벌려던 것이었으며 어머니의 작은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아들을 위해 잡았고 길동은 울컥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백숙 한 그릇이 김을 내며 놓여 있었고 살코기가 수북이 담겨 있었으며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길동의 숟가락에 살코기를 발라 얹어 주었고 계속 먹으라고 권했으며 자신은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길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애미는 배부르다. 나는 닭뼈다귀 국물이 더 시원하고 맛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더 먹이려고 참고 있다는 것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길동은 고기를 먹으며 눈물을 삼켰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으며 국물을 떠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길동은 짐을 짊어지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따라 나왔는데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붉은 보따리였으며 길동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길 가는데 쓸 돈하고 한양에서 쓸 돈이 들었다. 아껴 쓰고 모자라면 사람 편에 기별 보내거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길동은 보따리를 받아 품에 안았고 묵직했으며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어머니, 길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났고 떠나기 싫었으며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길동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까칠했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이 손이 자신을 키웠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꼭 장원 급제해서 가마 태워 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길동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고 눈물을 참았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서 가거라. 해 지기 전에 주막에 도착해야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길동은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걸었고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으며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길동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어머니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털썩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가기를, 건강하기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빌었고 눈물이 흘렀으며 닦지 않았습니다. 우리 길동이 꼭 잘 될 거야.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어머니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어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으며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길동이 떠난 후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이 텅 비었고 적막했으며 아들이 앉아 공부하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를 보며 쓸쓸했지만 기뻤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떠났고 그것으로 충분했으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옆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조카였는데 어머니 남동생의 아들이었고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놀고 먹는 건달이었습니다. 노름에 빠져 살았고 빚을 지고 다녔으며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밥을 주며 안쓰러워했지만 칠성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당연하게 여겼으며 폐륜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칠성의 집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덩치 큰 사내 둘이 들어왔는데 앞서 걷는 차는 곰보였습니다. 얼굴에 곰보 자국이 가득했고 눈빛이 사납했으며 마을에서 악질 사채업자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칠성은 마루 밑에 숨어 있었지만 끌려 나왔고 곰보 앞에 무릎 꿇었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곰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바닥만 보았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내 놈 손목을 작두로 자르겠다. 곰보가 말했습니다. 칠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오줌이 마려웠으며 참을 수 없어 바지에 지렸습니다. 축축한 것이 다리를 타고 흘렀고 마루 밑으로 떨어졌으며 곰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쪼다 새끼. 내일 해 지기 전까지 은자 10량 가지고 와라. 안 그러면 곰보가 말하며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었고 칠성의 목 앞에 갖다 댔으며 칠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죽여버릴 테니까. 곰보가 말하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나갔고 대문을 쾅 닫았으며 칠성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고 마루에 엎드렸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목구멍이 타들어갔으며 공포만 남았습니다. 은자 10량. 어디서 구하나. 칠성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빌릴 사람도 없었으며 내일이면 손목이 잘릴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미칠 것 같았고 방 안을 뒹굴었으며 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방 안을 서성거렸으며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옆집이 보였고 어머니의 집이었으며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모는 혼자 사는데 돈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칠성은 집을 나와 어머니 집담 밑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숨죽이며 살폈으며 마당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장독대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붉은 천이었으며 보따리였습니다. 칠성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장독대 뒤로 갔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옮겼고 그 밑에 땅을 팠으며 무언가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했으며 칠성은 눈을 크게 뜨고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따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다시 흙을 덮었고 항아리를 제자리에 놓았으며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불을 끄었으며 조용해졌습니다. 칠성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따리 안에 돈이 있을 것이었고 아마 길동이를 위해 모은 돈일 것이며 탐욕이 일었습니다. 저 보따리를 가져가면 칠성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훔칠 수는 없었습니다. 고모가 자고 있을 것이었고 조금만 소리 나도 깰 것이며 위험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고 칠성은 궁리했으며 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밥을 챙겨주는 척하면서 접근하자 칠성이 결심했습니다. 고모는 자신을 조카로 여기고 있었고 밥을 주곤 했으며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되었고 보따리의 위치를 확실히 파악하면 되었으며 칠성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칠성이 어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는데 칠성을 보고 놀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고모, 밥 먹었어요? 칠성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칠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요새 고모 혼자 계시는 거 보니 걱정되더라고요.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요. 칠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칠성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항상 달라는 쪽이었으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조카가 철이 들었나 싶었고 반가웠으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아침 차려줄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칠성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 구조를 파악했고 창문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장독대가 보이는 곳을 기억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칠성은 말을 걸었습니다. 고모, 요즘 도둑이 많대요. 칠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고 칠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 건너편에서 돈 도둑 맞은 집이 있었대요. 고모도 조심하세요. 칠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 도둑이 올 이유가 없었으며 칠성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보따리만 가져가면 돼. 칠성이 생각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나며 인사했고 어머니는 칠성을 배웅했으며 칠성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칠성은 다시 어머니 집담 밑으로 갔습니다. 밤이 깊었고 마을이 조용했으며 달만 밝게 떠 있었습니다. 칠성은 담을 넘으려 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따리를 훔치면 고모가 깰 것이었고 소리를 지를 것이며 마을 사람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해. 칠성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더 밥을 같이 먹으며 고모를 안심시키고 보따리를 맡아달라고 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었고 의심받지 않을 것이며 칠성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칠성은 매일 어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혼자 지내던 집이 활기를 띠었고
조카가 챙겨줘서 고마웠으며 칠성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보따리만 생각하고 있었고 언제 가져갈지 궁리하고 있었으며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곰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칠성은 돈을 구하지 못했고 숨어 있었지만 끌려 나왔으며 맞았습니다. 곰보가 칠성의 뺨을 때렸고 발로 차었으며 칠성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틀 더 준다. 이틀 안에 안 갚으면 진짜 죽는다. 곰보가 말하고 갔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고 분했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보따리를 훔쳐야 했고 아니면 죽을 것이었으며 결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길동이 떠난 후 어머니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고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으며 외로웠습니다. 밥을 먹다가 멍하니 빈 자리를 보았고 아들이 거기 앉아 있을 것 같아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으며 허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천장을 보며 아들 생각을 했으며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인지 몰랐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가물가물했으며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곤 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하루에 3번 먹기도 했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굶기도 했으며 몸이 더 야위어 갔습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했는데 길동이는 어디 갔나, 밥 먹었나, 추우니 옷 입어라 같은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 물었으며 이웃들이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웃 꽃분 할매가 가끔 찾아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괜찮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꽃분 할매가 누군지 몰랐고 멍하니 보았으며 꽃분 할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밥 먹는 법도 잊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밥그릇을 보며 어리둥절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잊었고 손가락으로 밥을 집어 옷에 묻히기도 했으며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는데 옷에 실수했고 방 안에 냄새가 났으며 꽃분 할매가 와서 씻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길동이,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되풀이했고 주문처럼 외웠으며 보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장독대로 비틀비틀 걸어가서 항아리를 옮기고 땅을 파서 보따리를 꺼냈으며 품에 안고 흔들거렸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웠고 보따리에 뺨을 비비며 따뜻하게 안았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길동이 이 돈으로 장가가고 벼슬도 하고 어머니가 보따리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밥 먹는 법은 잊어도 아들 이름만은 잊을 수 없었고 숟가락 쓰는 법은 잊어도 보따리만은 지켜야 했으며 본능이었습니다. 모성애라는 것은 그렇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고 치매조차 지울 수 없었으며 어머니는 보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이런 어머니를 보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고 저항할 힘도 없었으며 보따리를 빼앗기 쉬울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매일 찾아와 어머니를 살폈고 언제 보따리를 가져갈지 궁리했으며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곰보가 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손목이 잘릴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조급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꽃분 할매가 어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옷이 더럽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으며 쉰내가 났습니다. 꽃분 할매는 가슴이 미어졌고 어머니를 우물가로 데려가 씻겼으며 밥을 해서 먹였습니다. 어머니는 순한 아이처럼 입을 벌렸고 밥을 받아 먹었으며 꽃분 할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길동이가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꽃분 할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칠성이 들어왔습니다. 꽃분 할매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고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냐고 따졌으며 꽃분 할매는 맞섰습니다. 내 고모가 혼자 계신데 자신이 챙겨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소리쳤고 칠성은 자기가 챙기고 있으니 신경 끄라고 비웃었습니다. 꽃분 할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칠성이 어머니를 챙긴다는 것이 웃겼고 무슨 속셈이 있을 것이며 의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언제 고모를 챙겼다고 평생 얻어먹기만 했으면서 꽃분 할매가 소리쳤습니다. 칠성은 화가 났고 큰 소리로 외쳤으며 꽃분 할매를 밀쳤습니다. 남의 집안일 신경 꺼. 당장 나가. 칠성이 소리쳤습니다. 꽃분 할매는 밀려 비틀거렸고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으며 어머니를 보며 한숨 쉬고 나갔습니다. 칠성은 문을 쾅 닫았고 어머니를 보았으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보따리만 안고 있었으며 칠성은 그것을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칠성은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면 곰보가 올 것이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며 오늘 밤 보따리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갔고 문을 두드렸으며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고모, 저예요. 칠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을 알아보지 못했고 멍하니 보았으며 칠성은 개의치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밥 먹었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고 어머니는 보따리를 안고 있었으며 칠성은 그것을 보며 눈빛이 변했습니다. 칠성이 보따리를 맡아주겠다고 말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도둑이 들면 큰일 난다고 자기가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뒤로 물러났고 보따리를 더 꽉 안았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길동이.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칠성은 짜증이 났고 다시 손을 뻗었으며 보따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는 놓지 않았고 칠성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칠성은 화가 났습니다. 놓으라니까. 칠성이 소리치며 밥상을 엎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졌고 밥이 사방에 흩어졌으며 국물이 마루에 쏟아져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놀라 뒤로 물러났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보따리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칠성이 다가와 보따리를 뺏으려 했고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안고 있었으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치매로 흐릿하던 눈에 빛이 돌았고 칠성을 똑바로 보았으며 분노가 일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처럼 정신이 돌아왔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으며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내 돈 아냐.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돈이야. 이 도둑놈아.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고 힘이 있었으며 칠성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칠성의 팔을 붙잡았고 입으로 물어뜯었으며 칠성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칠성이 소리치며 팔을 빼려 했지만 어머니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빨로 깊이 물었고 피가 났으며 어머니의 입가에 칠성에 피가 묻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를 밀쳤고 어머니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으며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칠성은 팔을 부여잡고 신음했는데 피가 흘러내렸고 이빨 자국이 선명했으며 아팠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 칠성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보따리를 향해 손을 뻗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길동이 돈.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칠성은 보따리를 집어들었지만 어머니가 무서웠고 지금 가져가면 소리를 지를 것이며 마을 사람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팔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아팠으며 오늘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은 보따리를 다시 던졌고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일 밤에 다시 온다. 그때는 순순히 내놔. 안 그러면 진짜 죽여버린다. 칠성이 협박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고 어머니는 혼자 남았으며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보따리를 끌어안고 흐느꼈는데 온몸이 떨렸고 두려웠으며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내일 밤 돈을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보따리를 안고 벽에 기댔고 밤이 깊어갔으며 달빛만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보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했고 두려움에 떨었으며 가끔씩 정신이 돌아왔다가 다시 흐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했지만 다시 흐려지면 그것조차 잊었고 그저 보따리만 꽉 안고 있었으며 놓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나간 후 어머니는 보따리를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가슴은 더 두근거렸고 공포가 밀려왔는데 치매로 흐릿한 정신이었지만 본능만은 또렷했으니 위험을 감지했고 알았습니다. 내일 밤 저 사람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진짜 빼앗아갈 것이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본능이 말하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고 은비녀도 있었는데 달빛에 반짝였으니 어머니는 엽전을 만지며 차갑고 딱딱한 느낌을 확인했고 이것을 지켜야 했으며 길동이를 위해, 아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했지요. 숨겨야 해. 어디에 숨기지?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신이 맑았다가 흐려지기를 반복했는데 맑을 때는 궁리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 다시 흐려지면 그것조차 잊었지만 한 가지는 잊지 않았으니 숨겨야 한다는 것이었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본능이었지요.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장롱이 있었으나 칠성이 뒤질 것이었고 이불 속도 안전하지 않았으며 마루 밑도 들킬 것이었는데 장독대에 묻어도 소용없었으니 칠성이 이미 그곳을 알고 있어서 파헤칠 것이며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막했고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으니 다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이 자신의 옷에 머물렀습니다. 입고 있는 속옷이었습니다. 흰 무명으로 만든 속속옷이었는데 허리춤이 넓었고 안감이 있었으니 거기에 넣으면 될 것 같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곳이었으며 칠성이 찾지 못할 곳이었으니 안전했지요.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엽전과 은비녀를 꺼내 손에 쥐었는데 묵직하고 차가웠지만 소중했으니 속속꽃 허리춤을 풀었고
안감 깊숙한 곳에 엽전을 하나하나 넣기 시작했으며 은비녀도 함께 넣었습니다. 다 넣고 나니 허리춤이 불룩했지만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을 것이었고 안심했으니 이제 꿰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늘과 실을 찾았습니다. 바느질 도구가 담긴 주머니를 뒤적이며 바늘을 꺼냈고 실을 꿰었는데 손이 떨렸으니 노안으로 눈이 침침해서 바늘귀가 잘 보이지 않았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겨우 실을 꿰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속옷 허리춤을 잡았고 바늘을 찔러 천을 꿰매기 시작했는데 손이 심하게 떨렸으니 치매로 손 조절이 되지 않았고 노환으로 힘이 없어서 바늘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찌. 바늘이 어머니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어머니는 신음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으니 바늘을 빼고 다시 천을 꿰맸는데 또 손이 떨려 손가락을 찔렀고 피가 났지만 아파도 계속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작게 소리냈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돈을 지켜야 했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으니 계속해야 했는데 바늘을 천에 찔렀다가 다시 허벅지를 찔렀고 손가락을 찔렀으니 피가 계속 났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계속했는데 한 땀 한 땀 꿰매면서도 손이 떨려 바늘이 엉뚱한 곳을 찔렀고 피가 흰 속옷에 베어들었으니 붉은 핏방울이 천을 물들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고 허벅지에서도 피가 났지만 옷이 점점 붉어져 갔으며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늘이 살을 찔러도 아프지 않았고 피가 나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 오로지 바느질에만 집중했는데 치매로 통증을 인지하지 못했고 아들의 돈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무아지경이었으니 다른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요. 우리 길동이 돈 지켜야 해.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며 계속 중얼거렸는데 주문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했고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으니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느질하고 있었는데 흰 속옷이 이제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선혈이 번져 있었으며 비릿한 피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은 피투성이었고 허벅지도 피로 젖어 있었지만 어머니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 됐다. 다 됐어.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한 땀을 꿰맸고 실을 묶었으니 바늘을 내려놓았는데 엽전과 은비녀가 속옷 안감에 단단히 꿰매져 있었고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었으니 안전했지요. 어머니는 흐뭇해했고 웃었으며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따리를 속여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났는데 비틀거렸고 어지러웠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기운이 없었어도 마당으로 나가 땅에서 돌멩이를 주웠습니다. 크고 작은 돌을 주워 보따리에 넣었고 엽전만큼 무겁게 만들었으니 꽁꽁 묶었습니다. 이제 안심이야.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보따리를 안고 방으로 돌아왔고 제자리에 놓았으니 안도했는데 칠성이 와서 가져가도 돌밖에 없을 것이었고 진짜 돈은 안전할 것이니 지켜냈다고 생각했지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의식이 흐려졌는데 피가 계속 흘렀지만 느끼지 못했고 그저 아들의 돈을 지켰다는 안도감만 있었으니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잠들었고 붉게 물든 속옷을 입고 있었으니 숨만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는데 방 안에는 피 냄새가 났고 달빛이 어머니를 비추고 있었지만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였고 칠성이었으니 약속보다 하루 일찍 온 것이었는데 기다릴 수 없었고 오늘 밤 가져가기로 했으니 몰래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칠성이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웃었으며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따리가 어머니 옆에 있었는데 칠성은 그것을 집어들었고 묵직하니 만족했습니다. 이제 내 거야. 칠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는데 쓰러져 있었고 꿈쩍도 않았으니 방해할 것 같지 않았지만 칠성은 화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팔을 물린 것이 분했고 복수하고 싶었으니 발로 어머니를 찼습니다.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칠성이 말하며 또 찼습니다. 어머니는 신음했지만 일어나지 못했고 칠성은 비웃으며 보따리를 들고 나갔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고 온몸이 아팠지만 웃고 있었는데 보따리를 빼앗겼어도 진짜 돈은 안전했고 아들의 돈을 지켰으니 성공했다고 생각했지요. 길동아, 애미가 지켰다. 어머니가 중얼거리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 묻은 속옷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고 숨만 가쁘게 쉬고 있었지만 달빛만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는 과거 시험이 한창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선비들이 모여 글을 쓰고 있었고 길동도 그중 하나였으며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고 보따리 생각이 났으며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간 시험이 이어졌고 길동은 최선을 다했으며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각 고향 마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보따리를 열어보았는데 돌멩이뿐이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으니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고 문을 발로 차며 들어갔으며 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무슨 일인지 몰랐고 보따리를 꼭 안고 있었으며 칠성은 그것마저 빼앗아 던졌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어디 숨겼어? 칠성이 소리치며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떨고 있었으며 칠성은 더욱 화가 나서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으며 신음했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 돈 내놔. 칠성이 발로 차려 하자 어머니는 몸을 웅크렸고 칠성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으며 장롱을 엎고 이불을 찢었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를 한 번 더 차고는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혼자 남았으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양관아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과거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었고 길동도 그곳에 서 있었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관리가 나와 명단을 읽기 시작했고 이름들이 하나씩 불렸으며 길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장원급제 김길동. 관리가 외쳤습니다. 길동은 믿을 수 없었고 귀를 의심했으며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등을 두드렸지요. 장원급제였고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길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임금께 아련하는 날이었습니다. 길동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대궐에 들어갔는데 다리가 떨렸지만 당당하게 걸었고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께서 길동을 보시며 흐뭇해하셨고 어사화를 하사하셨으며 길동은 받들어 모셨습니다. 경의 효심이 지극하다 들었노라. 어밉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거라.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동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격했고 반드시 그리하겠다고 맹세했으며 물러났습니다. 붉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대궐을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고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으며 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향의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후 움직일 수 없었고 며칠째 굶고 있었으며 물조차 마시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피가 났고 얼굴이 해골처럼 야위었으며 의식이 흐려졌다가 맑아지기를 반복했지요. 불도 피우지 못해서 방 안이 얼음처럼 차갑했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으며 온몸이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길동의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한다며 고급 술집으로 데려갔고 잔치가 벌어졌으며 술과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길동은 술잔을 들고 하늘을 보았는데 어머니 생각이 났고 눈물이 흘렀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이제 고생 끝입니다. 길동이 외쳤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고 길동은 웃으며 술을 마셨으며 행복했습니다. 내일 당장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를 모셔오겠다고 다짐했고 가마를 태워드리겠다고 맹세했으며 가슴이 뛰었지요. 같은 시각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추웠고 몸이 얼어가는 것 같았으며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변했고 소리가 멀어졌으며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작은 그림자였는데 쥐였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아들로 착각했지요. 길동아. 어머니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허공을 향해 말라비틀어진 손을 뻗었는데 손이 떨렸고 힘이 없었지만 계속 뻗었습니다. 애미가 지켰다. 내 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말하기 힘들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속옷에 다 있다. 엽전이랑 비녀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뺨을 타고 떨어졌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내 얼굴.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목이 메었고 숨이 막혔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한 번만 보고 싶었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아들을 잡고 싶었고 안고 싶었으며 얼굴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애미가 먼저 가서.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길동이.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었고 방 안은 고요해졌으며 달빛만 차갑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혼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으며 슬픔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한양의 잔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길동은 취해서 비틀거렸지만 행복했고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노래를 불렀으며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어머니를 만나겠다고 다짐했고, 어사화를 보여드리겠다고 생각했으며, 잠이 오지 않았지요. 고향 마을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가득했지만 차가웠고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으며 어머니의 집만 조용했습니다. 불빛도 없었고 인기척도 없었으며 죽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분 할매가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소식이 없어서 걱정되었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으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차가운 공기가 흘렀으며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아이고! 꽃분 할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에게 달려가 흔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꽃분 할매는 어머니를 안고 통곡했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으며 모두가 울었습니다. 사흘 후 길동은 꽃가마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였고 풍악이 울렸으며 길동은 가마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곧 어머니를 만날 것이었고 어사화를 보여드릴 것이며 가마에 태워드릴 것이었지요.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자신이 도착할 때쯤이면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영영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가마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풍악을 울리며 들어왔지만 마을은 조용했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으며 이상했습니다. 까마귀만 요란하게 울어댔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으며 길동은 가슴이 답답했지요. 가마가 멈췄습니다. 길동은 가마에서 내렸고 집을 보았으며 마당에 흰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표시였고 길동은 얼어붙었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길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뛰어갔고 문을 열었으며 방 안에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분 할매와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길동을 보고 놀랐으며 꽃분 할매가 울먹이며 달려왔지요. 길동아, 너무 늦었다. 꽃분 할매가 말했습니다. 길동은 관을 보았고 다리에 힘이 빠졌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길동이 울부짖으며 관으로 기어갔습니다. 관을 열었고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으며 정신이 나갔습니다. 길동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으며 관 뚜껑에 손을 얹었지만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차갑게 식어 있을 것을 알았으며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길동이 왔습니다. 길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고 관만 조용히 놓여 있었으며 길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천히 관 뚜껑을 열었고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으며 비명을 삼켰지요. 어머니는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뺨이 푹 꺼져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으며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했다는 말이 이런 것인지 알겠었고 길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나무 막대기처럼 굳어 있었고 손가락이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았으며 살아생전 거칠었던 손은 이제 생기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길동은 그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댔고 차가움이 전해졌으며 울었지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장원 급제했어요.
길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품에서 어사화를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고 붉은 꽃이 관 안에서 빛났지만 어머니는 보지 못했습니다. 가마도 가져왔어요. 태워드리려고 약속 지켰어요. 길동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고 차갑게 누워 계셨으며 길동은 어머니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꽃분 할매가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길동이 고개를 들었고 꽃분 할매를 보았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머니께서 왜? 길동이 물었습니다. 꽃분 할매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놈이 고모님을 때렸어. 꽃분 할매가 말했습니다. 길동은 눈이 커졌고 꽃분 할매는 계속 말했지요. 보따리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돌밖에 없었나 봐. 화가 나서 고모님을 밀쳤고 갈비뼈가 부러졌어. 꽃분 할매가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길동은 주먹을 쥐었고 손이 떨렸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밥도 안 주고 며칠을 굶겼어. 내가 찾아왔을 때는 이미 꽃분 할매가 말을 잊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길동은 어머니를 다시 보았는데 갈비뼈 부분에 멍이 들어 있었고 온몸에 상처가 있었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요. 칠성이가 어디 있습니까? 길동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꽃분 할매는 길동을 보았고 무서운 눈빛이었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주막 뒤 도박장에 있을 거야. 맨날 거기서 놀아. 꽃분 할매가 말했습니다. 길동은 일어났고 밖으로 나갔으며 점잖았던 선비의 모습은 사라지고 분노한 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길동은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문을 두드렸고 관리가 나왔으며 길동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 급제한 김길동입니다. 제 어머니를 죽인 자를 잡아야 합니다. 길동이 외쳤습니다. 관리는 놀랐고 사정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으며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포졸 5명이 나왔고 길동을 따라 나섰으며 도박장으로 향했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도박장은 주막 뒤 허름한 초가집이었는데 안에서 고함 소리와 욕설이 들렸고 술 냄새가 진동했으며 길동은 문을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건달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길동과 포졸들을 보고 얼어붙었으며 도박판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길동은 방 안을 둘러보았고 구석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자를 발견했으며 칠성이었지요. 칠성은 술병을 들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할망구, 보따리에 돌밖에 없었어. 날 속였다고. 칠성이 욕설을 섞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길동은 그 말을 듣고 이성이 끊어졌으며 달려가 칠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개자식. 길동이 소리치며 칠성을 들어 올렸고 바닥에 패대기 쳤으며 칠성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길동은 칠성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칠성은 숨이 막혀 발버둥 쳤으며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지요. 어머니를 죽였어. 길동이 울부짖으며 더 세게 목을 조르려 하자 포졸들이 달려와 길동을 떼어냈습니다. 길동은 발버둥 쳤지만 포졸 둘이 잡고 있었고 칠성은 바닥에서 기침하며 숨을 몰아 쉬었으며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보따리 가져간 것뿐이에요. 칠성이 변명했습니다.
길동은 포졸들을 뿌리치고 다시 칠성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포졸들이 막았고 관리가 나섰으며 칠성을 잡아 세웠지요. 보따리를 훔치고 노인을 구타한 죄로 잡아가겠다. 관리가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칠성을 결박했고 칠성은 발버둥 치며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으며 끌려갔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칠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개의치 않고 끌고 갔고 칠성의 비명이 멀어져 갔으며 길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슬픔만 남았습니다. 길동은 바닥에 앉아 울었고 하늘을 보았으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왜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길동이 통곡했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차갑기만 했고 대답은 없었으며 길동은 혼자 울고 있었지요. 관리가 다가와 길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십시오. 칠성은 관아에서 엄히 다스리겠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길동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어났으며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의 관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길동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다시 잡았으며 울었습니다. 화려한 꽃가마도 소용없었고 장원급제도 의미 없었으며 어머니를 잃은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길동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사화를 벗어 어머니 가슴에 올려놓았고 붉은 꽃이 차가운 시신 위에서 빛났지만 어머니는 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길동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했고 관을 붙잡고 있었으며 새벽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지만 길동은 듣지 못했고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으며 후회만 가득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길동은 어머니의 시신을 직접 닦아드리겠다고 했고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고집을 부렸으며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물을 데우고 수건을 적셨으며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겉옷을 벗기니 속옷이 보였는데 이상했습니다. 속옷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군데군데 검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으며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길동은 가슴이 철렁했고 손이 떨렸으며 조심스럽게 속옷을 벗기려 했지요. 하지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속옷이 피딱지와 고름으로 어머니의 살에 들러붙어 있었고 당기면 살이 같이 떨어질 것 같았으며 길동은 숨이 막혔습니다. 물을 적셔가며 조금씩 떼어냈고 어머니의 허벅지와 허리에 수십 개의 상처가 드러났으며 길동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길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처들은 바늘로 찔린 것 같았고 크고 작은 것들이 무수히 많았으며 피가 말라 검게 변해 있었지요. 길동은 눈물을 흘리며 속옷을 계속 벗겼고 허리춤 부분이 유난히 두꺼웠으며 이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떼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툭!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길동은 놀라 바닥을 보았고 천에 쌓인 꾸러미가 굴러가고 있었으며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고 딱딱한 것들이 안에 있었으며 천을 풀었지요. 엽전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엽전이 쏟아져 나왔고 은비녀도 함께 나왔으며 모두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비릿한 쇠 냄새와 어머니의 쉰내가 섞여났고
길동은 손이 떨렸으며 엽전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검붉은 핏자국이 엽전 표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은비녀에도 피가 묻어 있었으며 이것이 어머니의 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길동은 어머니의 허벅지를 다시 보았고 속옷을 보았으며 깨달았지요. 어머니께서 이 돈을 지키려고 속옷에 꿰맸다는 것을, 치매로 손이 떨려 자신의 살을 수없이 찔렀다는 것을, 피를 흘리면서도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길동은 피 묻은 엽전을 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고 온몸이 떨렸으며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길동은 보지 못했습니다. 엽전을 가슴에 꽉 쥐고 관 앞에 엎드려 통곡했고 목이 쉬도록 울었으며 하늘을 향해 외쳤지요. 바보 같은 어머니, 이깟 돈이 뭐라고 살을 찌르셨습니까? 길동이 절규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엽전을 적셨고 목소리가 갈라졌으며 계속 외쳤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란 말입니까? 어머니 없이 무슨 낙으로 살아가란 말입니까? 길동이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같이 울었고 꽃분 할매는 길동을 안으며 울었으며 슬픔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장원 급제하면 뭐 합니까? 세상에 이제 효도할 부모도 없는데 저는 무슨 낙으로 살아가란 말입니까? 하늘이시여. 길동이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고 구름만 흘러가고 있었으며 길동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고 길동은 관직을 거쳐 한 고을의 원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관아에 앉아있기보다 백성들 사이를 걸어 다녔고 민생을 살폈으며 항상 품속에 피 묻은 엽전을 지니고 다녔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아의 불효자가 끌려왔습니다. 노모를 굶기고 때린 자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고발했고 포졸들이 잡아왔으며 길동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길동은 그 자를 보며 눈빛이 변했고 벌떡 일어나 내려왔으며 호통쳤습니다. 내 놈이 제 어미를 굶겼단 말이냐? 길동이 소리쳤습니다. 불효자는 고개를 숙이고 변명했지만 길동은 듣지 않았고 책상을 내리쳤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먹는 밥이 부모의 피와 살임을 왜 모르느냐? 길동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불효자는 얼어붙었고 길동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 어미는 아직 살아 계신다. 돌아가서 발이 닳도록 용서를 빌어라. 내 어미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길동이 명령했습니다. 불효자는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고 길동은 벌을 내린 후 돌려보냈으며 혼자 남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길동은 관아 밖을 자주 나갔습니다. 백성들 사이를 걸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특히 노인들을 보살폈습니다. 길가에서 행색이 초라한 노인을 보면 말에서 내렸고 자신의 밥을 내어 주었으며 옷을 벗어 덮어드렸지요. 할아버님, 진지 드셨습니까? 길동이 공손히 물으며 밥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감격해하며 받았고 길동은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으며 품속에서 엽전을 꺼냈습니다. 피 묻은 엽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고 길동은 그것을 닦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으며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길동이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햇빛이 따뜻했으며 길동은 미소 지었습니다. 백성들은 길동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원님이라 불렀고 그의 덕을 칭송했으며 감사했습니다. 길동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살지 못한 삶을 백성들의 어머니를 위해 살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으며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했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길동은 관아 뒤뜰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산과 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길동은 품속의 엽전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고 노을빛에 비춰보았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길동이 말했습니다. 노을이 엽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같았으며 길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어머니의 마음이었으며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길동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고 감사했으며 행복했습니다. 제가 매일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께 드리는 효도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머니. 길동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새들이 저녁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고 종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평화로웠습니다. 길동은 엽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길동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이었고 자신을 응원하고 계실 것이며 사랑하고 계실 것이었지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길동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길동의 옷자락을 흩날렸고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으며 길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길동의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들의 후회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의 이야기였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다짐했으며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은 성공은 효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은 여전히 뒤뜰에 서 있었고 하늘을 보고 있었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피 묻은 엽전을 가슴에 안고 내일도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서 있었지요.